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사장 38살 김경태라고 합니다. 저는 20살 무렵부터 커피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제 카페를 꼭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막연한 자영업에 대한 로망이 아닌 확실하게 카페를 하고 싶던 저는 대학 졸업 후 회사를 다니면서 오랜 기간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죠. 주말에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러 가지를 배우고 연구를 했죠. 그 결과 38살인 지금은 꽤나 몫이 좋은 자리의 카페 사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 주변에는 작은 회사들이 많아서 대부분 손님은 직장인들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정신이 없죠. 아무래도 상권이 정해져 있다 보니 오시는 분들만 오시는데, 그래서 저분은 카페 모카, 저분은 아메리카노, 저분은 생과일 주스 등 얼굴만 보면은 메뉴를 아는 분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눈에 띄는 여자 손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손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 카페의 카페라떼는 다른 카페보다 특별한 것 같다면서 자주 오시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평일에 오지 않으면 아쉬운 사람이 되었죠. 오늘도 카페라떼죠? 네, 앉아 계세요. 갖다 드릴게요. 그 여자분이 오시면 저도 모르게 신나서 만들었죠. 처음에는 제 커피를 알아주는 사람이 와서 반갑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장님, 이거 안 시켰는데요. 자주 오시는 손님에게 드리는 쿠키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을 계속 기다리거나 오시면 자꾸 바라보게 되는 저 자신을 느끼게 되면서 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면은 그녀는 제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었어요. 옷차림도 화려하지 않고 수수하고 화장도 잘 안 한 얼굴로 매일 카페를 드나들더라고요. 청순하고 얌전한 이미지의 그녀에게 점점 빠져들었죠. 그렇게 카페 사장과 손님으로서 몰래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성분이 매일 오다가 하루는 안 오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괜시리 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내 카페라떼 맛이 변한 건가? 아니면 다른 카페로 옮긴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전 결심했죠. 이대로 지켜보기만 하면 안 되겠다라고요. 카페 사장과 손님의 관계는 언젠가는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저는 이번에 그 여자분이 오시면은 번호를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다음날 제 이상형의 그녀는 카페에 왔죠. 사장님, 카페라떼 하나요. 저기 손님. 네? 사실 손님이 이 카페에 왔을 때부터 눈여겨봤습니다. 이 첫눈에 반했습니다. 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 전화번호요?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죄송합니다. 전 모르는 사람한테는 번호는 안 알려줘요. 번호를 물어보자 단번에 차였습니다. 그대로 포기할 법한데 포기를 안 한 이유는 제 고백을 받았음에도 그녀는 저의 카페에 왔거든요. 그래도 내가 무조건 싫은 건 아니구나 싶어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습니다. 처음에 철옹성 같던 그녀도 서서히 마음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간의 구애 끝에 저희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보다 6살이 어렸고 카페 근처 작은 택배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만날수록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죠. 지방이 고향인 은수 씨가 이곳에 온 지는 얼마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쪽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벌기 위해 올라왔다고 하더군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을 이쪽으로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꾸미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많을 시기인데 알뜰살뜰한 모습을 보자 은수 씨가 더 좋아졌고 저는 마음속으로
그녀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싱글벙글이세요? 카페 아르바이트생은 평소답지 않게 제가 희죽거리니까 신경이 쓰이는지 물어보더군요. 에이 짜샤, 형 곧 장가 간다. 사장님, 설마 그 카페라떼? 이 녀석도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었죠. 제가 여러 번 눈길을 주는 걸 알았으니까요. 드디어 사귀고 있지. 근데 만나보니까 얼굴만 예쁜 게 아니야. 심성도 착해. 몇 달 만나보고 결혼하려고. 에이, 전 별론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수상쩍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뭔데?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왠지 음흉해서 별로예요. 그런 사람의 속은 시커멓거든요. 뭐야? 그건 그냥 느낌인 것뿐이잖아. 사나이에게도 감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웃고는 있지만 분위기는 우울하고 얼굴에 항상 그늘이 져 있는데 뭔가 감이 안 좋단 말이죠. 결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만나지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어린 네가 뭘 아냐? 그땐 그냥 나이 어린 녀석의 오지랖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정도 연애를 하면서 그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그녀 역시 제 결혼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진행하기 위해 제일 먼저 아버지께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말씀드린 저는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아무나 데려오라고 성하시던 아버지도 무척 기뻐하셨고 운수를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셨죠. 그런데 막상 운수를 만난 아버지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경태야, 걔는 아닌 것 같다. 왜요 아버지? 딱 이거다 싶은 흠은 없는데 왠지 기운이 우중충한 게 별로야. 아버지도 카페 직원이랑 비슷한 말을 하시더군요. 게다가 질문을 하면은 대답은 곧잘 하는데 질문의 핵심을 비켜가. 아버지의 지적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더군요. 운수가 오늘 아버지를 처음 만나서 긴장했을 거예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에게 운수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물어보시는데 질문을 받은 저 역시 운수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지금 다니는 직장 정도였습니다. 제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아버지는 그래, 뭐 좋아서 사귀는 것까진 말리지 않겠다마는 결혼은 일륜지 대사다. 좀 더 신중하게 가도 늦지 않아.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죠. 아버지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 저의 올곧았던 의지도 흔들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운수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으니 학창시절은 어땠는지,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데 그녀도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가 가장 친한지, 친한 친구는 누군지 소개시켜달라 등등 돌려서 물었는데 그녀는 대답을 얼버무리면서 피하더군요. 학창시절이 남들처럼 즐거운 시간만은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시골에 내려가면은 그때 친한 친구들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 그쪽에서 살고 있다면서 말이죠. 아버지 말대로 수상한 느낌은 있었지만 하지만 그게 별 대수인가 싶었고 운수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결국 전 아버지에게는 약간의 거짓말을 보태 그녀의 학창시절 이야기도 다 들었다며 안심을 시켜드렸죠. 그리고 저와 아버지가 살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사실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때 이후 홀로 저를 키워오셨습니다. 결혼하고 바로 본가하는 건 아버지가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서 합가를 하면 어떻겠냐고 물었는데 착한 은수 씨는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이었죠. 그렇게 결혼 후 아버지와 우리 부부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내도 일을 했지만 아버지 역시 계속 일을 하셨거든요. 우리 부부가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면은 아버지 역시 집 근처에 운영하고 있는 금은방으로 출근을 하셨습니다. 인근 재래시장 옆에 있는 가게였죠. 옛날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느낌일까요?
시계, 귀금속 이런 거 붙어있는 금은방 말입니다. 직원 쓰기도 애매한 규모고 할 일도 그다지 많지 않아서 아버지 혼자 금은방의 모든 것을 전담하십니다. 저는 가끔 아버지가 힘든 일 하실 때만 도와드리는 정도였죠. 그런데 저도 카페를 시작한 이후로는 바쁘다 보니 예전처럼 못 도와드려서 항상 마음 한쪽이 걸렸었는데 아내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아버님 혼자 주말에도 일하시는 거 마음에 걸리네.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어쩌겠어. 나도 바쁘고 당신도 일하잖아. 아유, 그래도 아버님 연세도 있는데 휴일도 없이 일하시는 건 힘드실 것 같아. 내가 주말에 쉬니까 그때라도 도와드릴게. 그때는 진심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정말 주말마다 금은방을 출근하더라고요. 시켜 먹는 게 아깝다며 매일 아침마다 도시락까지 싸서요. 아니 평일에도 힘들게 일하는데 뭐하러 주말까지 고생을 해. 고마운 마음이 컸지만 미안한 마음도 들었던 저는 아내를 말려도 봤습니다. 괜찮아 여보. 아버님이 날 안 좋게 보셨잖아. 이걸로 어떡하든 많이 하고 싶어.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제 아내는 착했습니다. 결혼 전에 안 좋게 본 사람들이 미워질 만큼이요. 처음에는 아버지도 같이 있는 게 불편하다고 한사코 거절을 하셨는데 막상 아내와 같이 일을 해보더니 은수가 일을 잘한다고 칭찬하는 일이 늘어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와 같이 있는 날이면 매출이 올랐던 것이었죠. 혼자 운영하는 작은 금은방에 그리 많은 손님은 오지 않았지만 아내는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금은방은 아버지가 늙음하게 소일거리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진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친구들도 숨쉬듯이 드나드는 게 금은방입니다. 아내는 아버지의 친구들이 불편하지도 않은지 항상 웃는 얼굴로 싹싹하게 군다고 하더군요. 아유, 안녕하세요. 오늘 또 오셨네요. 하면서 말이죠. 거동이 불편하면 부축도 해주고 시원한 냉커피도 타다주고 웃으면서 잔심부름도 마다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렇게 틈틈이 친해진 아버님 친구들에게 사모님에게 선물해라, 며느리나 딸에게 선물해라 하면은 아버지 친구들이 웃으면서 작은 거라도 하나씩 물건을 사가신다고 했죠. 그런 아내의 노력을 아버지도 유심히 지켜보신 건지 어느 날은 저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마누라 잘 얻었다 경태야. 그때 내가 잘 못 본 것 같아. 마음이 없는 말씀을 잘 못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고 아내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니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은수를 무척 예뻐하셨죠. 그 후 아내가 물건을 많이 파는 날에는 고생했다며 용돈도 주시곤 했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아버지께서 친구들과 어디 가신다고 해서 아내와 제가 가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아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죠. 옆에서 손님을 상대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왜 그렇게 180도로 바뀌신 건지 알겠더라고요. 손님이 어떤 물건을 찾으면은 처음에 기본 가격보다 높게 가격을 부르고 점점 깎아주면서 손님이 엄청 싸게 사는 거라고 말하는데 흥정하는 솜씨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그리고 물건을 많이 사면은 14K 실반지처럼 싼 것들을 서비스로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게에 한 발을 들인 손님들은 그냥 내보내지 않고 뭐라도 하나 사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장사 수완이 신기했는데 점점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내가 일을 잘한다고 하셨지만은 남편인 제가 봤을 때는 아내가 남자 손님들한테 너무 과한 애교를 부리는 것 같았죠. 귀금속을 파는 게 아니라 마치 웃음을 파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딱 봐도 살 것 같은 손님은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옆에 딱 붙어서 언니 오빠 사장님 하면서
온갖 아부는 다 부리더라고요. 저렇게까지 팔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요. 여보, 적당히 좀 해. 여기 장사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 보기에 불편해서 뭐라고 한 소리 하자 아내는 되려 저를 새처럼하게 바라보며 모르는 사람 취급하더군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